JTBC 보도인데요. 이 검찰도 최순실 씨 태블릿 PC로 확인했다. 이 IP도 최 씨의 동선과 일치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검찰 수사 결과 최 씨 것으로 맞다 이런 결론이라는 보도인데요. 특히 검찰이 해당 태블릿 PC의 IP 주소를 확인한 결과 이 최순실 씨가 이동할 때마다 태블릿 PC로 같은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이 최 씨가 독일이나 제주도를 다녀올 때 태블릿 PC가 같은 장소에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가 제가 오늘 뽑은 주시 뉴스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말이죠. 다른 사안들을 전달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거 하다 보면. 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태블릿 PC가 왜 그렇게까지 문제냐. 어제 JTBC도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여기 할애했잖아요. 예, 그렇죠. 요걸 이제 설명을 좀 할 게 많은데 오늘 주시 뉴스니까 옆에 예. 가만히 앉아 있어요. 최순실 씨는 전혀 모른다고 했잖아요. 변호인도 그렇죠. 모른다고 하고. 근데 첫 번째 짚고자 하는 것은 검찰에 나가서 내가 어디까지 내 혐의를 인정하고 어디서부터는 부인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정교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예, 핵심 증거죠, 사실. 네.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드러날 거를 부인해버리면 나중에 자신의 진술 전체 신빙성이 떨어져서 불리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최순실 씨는 체포되기 전에 수사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체포되기 전에. 그렇죠. 검찰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처음부터 태블릿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 했단 인터뷰에서 말이죠. 그렇게 먼저 네. 밝혔죠. 귀국하기도 전에. 예.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로부터 코치를 받았다는 첫 번째 정황입니다. 이게. 자기께 아니라고 처음부터 나왔거든요. 네네. 혹시 자기께 아니라고 했다가 금방 밝혀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일반인들은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네. 인터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는 법률적 조언을 받았다. 코치를 정교하게. 근데 왜 자기 사무실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사진이 있는데 셀카로 보이죠. 그렇죠. 네. 뻔히 자기 거가 분명해 보이는데 왜 부인을 하느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자기 PC에서 쓴 디지털 문서 있잖아요. 네. 그것도 본인이 쓴 게 아니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면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디지털은 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PC에서 그 사람이 썼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공안 사건에서 특히 이게 많이 발생합니다. 공안 사건에서. 간첩 사건. 이제 간첩 사건에서 너 간첩이지 하려고 막 이메일이나 문서 이런 거 PC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걸로 이제 증거를 채택해서 몰아붙이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변호인 측에서 부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 본인이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디지털 문서는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른 문서가 똑같다는 증거도 없다. 뭐 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디지털 증거는 증거 채택되지 않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부동의해가지고 검찰 쪽에서 애를 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재판 결과가 늦어진다더니.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올해 5월달에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피고인이 작성한 뭐 문자나 뭐 사진이나 뭐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컴퓨터에 저장돼 있을 경우 그 디지털 증거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 디지털 정보가 증거로 채택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네네. 굉장히 쉬워졌는데 근데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바로 김진태 의원입니다. 그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이죠. 이분이. 김진태 의원이 이걸 발의한 이후에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특히 간첩 사건에 아주 유용할 것이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간첩 사건에서 이렇게 기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증거를 채택 안 되고. 예. 이 형사소송법을 하필 김진태 의원이 개정 발의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간첩 사건 때 이용하게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첩 조작 사건에도 아주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PC에서 나온 거 가지고 자기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로는 불충분한 거 이제는 아예 자기 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이 법이 바뀌어서 네. 예전에는 자기 PC라고 해도 내가 쓰지 않았다. 내가 썼다는 걸 입증하라. 예. 이걸로도 증거 부동의가 됐었거든요. 예, 다투는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채택이 안 돼요. 만약에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내게 아니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이 법안이 개정된 것까지도 아주 잘 아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태블릿 자체를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증거 부동의 작전을 한 거다. 그 발언은. 그 첫 출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채택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 대응이 사전에 철저하게 있었고 그 대응 시나리오 하에서 최순실은 인터뷰를 하여 내게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고 세 번째 많아요 오늘 할 얘기가 좀 빨리빨리 할게요. 그러면 세 번째 자기 것이 아니라고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구상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바뀐 공안이 매우 기뻐하는 법 개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장하냐. PC는 자기 게 아니라고 하면 그 PC가 본인 거라는 걸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무실에 빈 사무실에 놓고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고 그렇죠. 하면. 예. 빈 사무실에 놓고 나왔다. 특히 이번에 태블릿 PC가 거기서 발견됐다는 예, 거예요. WK 사무실요. 그러면 사실 불가능해요. 빈 사무실에 놓고 온 PC가 본인 거라고 입증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근데 이게 태블릿이면 전혀 다른 얘기인 겁니다. 태블릿에는 예를 들어 사진을 찍었으면 그 안에 메타 태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어디서 찍었는지 이 사진이 또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 종류에 따라서 화각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들고 찍었는지 아닌지 셀카를 그것도 사실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는 위도 경로 정보, GPS 정보도 GPS, 남아. 예. 네. 그리고 와이파이를 켰다면 IP도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치 정보하고 최순실 씨의 뭐 출입 정보나 위치 정보하고 비교하면 같이 움직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검찰이 이번에 그걸 확인했다. 그러니까요. 예. 일반 PC는 자신의 거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거의 없지만 태블릿 PC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금방 밝혀질 수 있는 거짓말이라는 거를 생각지 못하고 구상한 작전이다. 예. 나이가 많다. 이 작전 기획자가. 예. 뭐 태블릿 PC의 어떤 용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가장 먼저 주장한 분 중에 하나가 김진태 의원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이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김진태 의원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획자가 아니냐. 네. 또 하나 있어요. 청문회에서 최근에 고영태 씨가 태블릿 PC를 쓰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예. 최순실 씨가 그런 걸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나 태블릿이나 작동을 다 똑같아요. 네. 안드로이드 OS 휴대폰 쓸 줄 알면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갤럭시 핸드폰 쓰면 갤럭시 탭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 방송한 적이 있던 승마 관계 제보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평소에 최순실 씨가 승마대에 나올 때마다 태블릿 PC를 하나도 아니고 서너 개씩 들고 나왔다고. 예. 서너 개씩 들고 나와서 사람들 쭉 앉아있으면 관람석에서 맨 앞에 가가지고 양팔로 들고 태블릿 PC 잡고 이렇게 막 촬영했다고 그 장면을.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 사람 안 보이게 말이야. 예. 한참 욕을 하고 왔었는데. 그 태블릿 PC를 서너 개씩 썼다는 얘기는 충분히 증인들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예, 뭐 네. 평상시 사용을 한 걸 본 적이 있다. 예. 네. 그리고 먼저 갑자기 어젯밤 MBC에서 그 태블릿 PC는 통화 기능이 없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화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걸로. 근데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보도인 거예요. 갤럭시 탭 초기 모델에는 통화되는 다른 모델도 있어요. 예. 네. 그게 저도 그걸 썼었는데 2011년 이럴 때는 정당에서 그거 나눠주면서 의원들이 쓰라고 그 갤럭시 탭. 아, 통화가. 스마트 정당 이런 걸 표방할 때. 그렇죠. 예. 전화되는 태블릿 PC를 쓴 국회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 이상은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보도가. 그럼 고영태 씨는 왜 태블릿 PC를 못 쓴다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개인적 추론이지만 거짓말 허위 증언을 했느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영태 씨로 하여금 태블릿 PC 부분은 전면 부인하라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냐면 고영태 씨가 지금 아무런 혐의 없이 검찰로부터 벗어났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그렇죠. 예. 네. 사실은 고영태 씨가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어요. 그렇죠? 실제 같이 일한 기간도 길고. 예, 그렇죠. 그 완전 완전 이사였으니까요. 지금 완전히 혐의를 벗고 자율 모임이 돼 있잖아요. 어떤 혐의도 적용받은 게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안에 밝고 법을 잘 알고 PC가 자기 것이 아예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걸 김진태 의원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고영태 씨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아예 못 쓴다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고영태 씨를 그렇게 자유몸으로 플리바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네. 특검은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방송으로 이 디지털 증거를 이제 포렌식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법정에서. 예. 그래서 채택할 건지 말 건지 뭐 검찰은 물론 수사했지만 또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이 전문가 선정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 전문가를 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가 포렌식을 해서 조사관이 맞다라고 하면 본인의 것이 그때 증거로 채택될 수 있거든요. 이거 역시 기각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 아이고 말 많이 했습니다. 그 디지털 그 태블릿 PC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네. 이게 잘못되면 최순실 씨는 사실상 상당 부분의 혐의를 벗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사전에 철저히 이렇게 끌고 나가고자 기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특검에서는 조사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뉴스 하나 더.